네, 강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월 31일 일요 경마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때가 되면 설이든지 추석이든지 되면은 제가 예전에 그 기수 시절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설에 쏠 거, 속된 말로 이건 추석용, 여름 휴가용, 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1년 365일 다 조교를 했죠. 요즘 같으면 화요일날 쉬죠. 또 다음에 설에 뭐 한 주 경마 안 하죠. 예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1년 365일 조교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 기수절에 이제 제가 설이나 추석 때 요거는 설 때 좀 용돈 좀 써야겠다. 그래서 뭐 좀 한구라 할 거다. 뭐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기를 맞추지를 못해요. 만약에 이번 주지 않습니까? 설 전주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게 다 끝났어요. 상금벌이든 뭐 야이쫄에서 뭐 저가든 그 이번 주 쏠 거는요 불확실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설 셀라고 이번 주 30일, 31일 나와서 배팅해가지고 돈 벌려고 내가 만약에 여기 주머니 두둑하게 만들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나오지 마세요. 그냥 딱 집에서 그 돈 갖고 설을 세십시오. 제가 저 매년 설 되면 욕먹지 않습니까? 없어요. 이미 벌써 다 끝나 있는 상황인데 30일 되면 터진다고요? 물론 터지죠. 터지는데 그것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게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항구라 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 안에서 쓰는 용어로 속된 말로 항구라 해서 설 세야지, 항구라 해서 뭐 사야지, 뭐 항구라 해가지고 뭐 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구라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30일, 31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내가 배팅을 해서 설 세야지 그러시는 분들 경마장 나오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경주는 제가 하나를 했다가 그래도 좀 심심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그런 경주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2경주, 7경주, 10경주 요게 조금 그냥 제가 오늘 어저께 제 예상을 잡으면서 요거 하나였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 2개 정도는 더 같이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주입니다. 자,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마리 출전해 있는 1경주입니다. 1200m고요. 비키라이. 예, 체구가 작은 앞말인데 조금 체장이 체구에 비해서 체장이 좀 길어요. 근데 어제 놔줄 때는, 어제 그 목요일날 놔줄 때는 조금 탄력이 조금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경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놔주고 나서도 오늘 그 정도로 경쾌하면은 뭐 인정을 해야 되겠고, 문제는 이제 토요일자에서 여러분들 주로가 어땠는지 잘 판단하세요. 이 비키라이가 어떻게 뛰어요? 깡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깡바닥에 있어요. 깡바닥이에요? 깡바닥은 아니네요. 거의 순발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쯤 따라가는 마필인데 오늘 흐름은 좀 맞을 것 같죠? 예, 오늘 흐름은 얘하고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지공사인데요. 박우른 기수의 어떤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말이 한 400km 나가죠? 410km라고 그럴게요. 407km, 16km, 7km니까 710km인데, 어제 아침에 보니까 이 박우른 기수가 또 갑자기 또 외주로로 나왔어요. 외주로로 나와서 신마와 동반 습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요건가요? 근데 보니까 원래 얘가 좀 이 오른쪽 뒷다리가 조금 부실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어저께 어린 마필인데다 400km밖에 안 되는데 신마랑 동반 습보로 하니까 오늘 완전히 이게 맛이 갈 정도는 아니고 그게 좀 심해졌어요. 파행기가 심해졌어요. 완전히 뒤를 틀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걸어야 되는 것처럼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자꾸 어디가 아프니까 자꾸 삐뚤어 걸어요. 그러니까 왜?
왼쪽 뒷다리는 잘 들어가는데 오른쪽 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삐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는 분명히 경주에 여파가 있어요. 뭐 지난번에도 뛰는 거 보니까 막 몰고 가가지고 라스트에서 또 올라오는데 올라오긴 올라오더라고요. 아주 승질이 칼칼하더라고요. 머리가 조금 낮은 단점도 있고 이게 엎친 데 덮친 겨. 좀 여파를 여파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겼고요. 과천언더, 뭐 비키라이, 웰빙 스토리입니다. 웰빙 스토리. 뭐 과천언더야 뭐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하는 것 여기서 지금 14마리 출전하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기권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포인트가 되는 마필인데 뭐 과천언더야 기본이고 페로비치 기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는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받치고 가시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자, 웰빙 스토리입니다. 웰빙 스토리인데 아직 조금 덜 연그렀어요. 근데 조재료 기수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좀 괜찮아요. 근데 반면 이 지금 그 과천언더 같은 경우는 물론 조교는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조금 뒤를 벌리고 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얘도 보면은 힘은 좀 덜 차 있는데 아주 자세가 안정돼 있더라고요. 자세가 아주 양호해요. 그래서 과천언더 쪽보다는 그런 거죠. 축은 제가 비키라이라고 만약에 말씀을 드렸는데 둘 중에 어디가 주력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쪽이 과천언더는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방어용이라는 얘기고 웰빙 같은 경우는 좀 주력적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황금박쥐도 조심하고 배당마입니다. 황금박쥐 같은 경우는 다른 막건 활용하는 거죠. 복숭식이 있으면 다른 막건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발이 높고요. 힘으로 뛰기 때문에 이 마필은 그러니까 상대가 무너져지는 겁니다. 만약에 웰빙,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웰빙도 얘가 힘도 안 차 있고 그다음에 과천언더는 뒤 벌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정타가 없지 않습니까? 결정타가 없을 때 이런 힘 있는 황금박쥐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좀 거기다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감안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 경주였었고요.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1300m고요. 제가 토요일자에서 말씀드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5조 31번 이게 타란이 있습니다. 타란이 있어. 자, 이 마필은 지금 컨디션은 속된 말로 짱입니다. 근데 얘의 단점은 뭐예요? 삐뚤어 뛰어요. 삐뚤어. 어떻게? 이 뒤가 못 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뒤가 못 차기 때문에 이렇게 뒤를 좀 삐딱하게 하고 틀고 뛰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걸로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능력만 여러분들이 판단해. 다른 말의 능력만 판단해. 상대의 능력을 판단해라.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저는 근데 이제 극복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현 기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나이로 29인가 그렇대요. 그러면 다른 어떤 동료보다는 상당히 어린 보통 22, 23이라 그러면 많이 먹은 거죠. 관리사 생활도 했답니다. 젖을 대로 다 젖어 있어요. 이런 제가 그래서 정현 기수 말 잘 타지만 우리가 어떤 뭐 정말 기분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 타라니스를 여기서 봐야 되냐면 자 1번 천일입니다. 순발력 없죠. 발 꺾죠. 순발력 없으니까 당연히 발 꺾죠. 그렇다고 해서 취입도 안 되죠. 거기다가 얼마 전까지 한 6, 7년인가요? 6, 7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좌전, 구절염 이렇게 질병이 떴어요. 염 이렇게 해서. 근데 요즘에는 좌전, 구절, 염이 없어지고 좌상.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래서 계속 예시장에 다닌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염이 없어요 지금은. 질병에 좌상입니다. 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말이 착지할 때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강철 시대 있고요. 샤려니킹입니다. 샤려니킹 같은 경우 참 한번 보자고요. 물론 여기서 입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약해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1200을 뛰었어요. 1200에서 결정타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예요? 봄동이 드래곤 스피드입니다. 물론 걔네 둘이 잘 뛰어요. 근데 걔네들 사이에서 라스트에서 사고마신으로 벌어지죠. 예, 4마신까지 벌어집니다. 같이 뛰다가 라스트 한 100m, 200m 남겨놓고. 근데 1300을 나온 이유가 뭘까요? 자신 있다는 얘기일까요? 상대를 보고 나왔겠지만은 얘가 갖고 있는 몸놀림이 상당히 빳빳해요. 물론 이제 그쪽에서는 뭐 힘으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제 생각하고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몸이 조금 뻣뻣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마침 타라니스가 좀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뭐 필요는 없죠. 라이언이는 하늘로 뛰어요. 하늘로. 걔는 보면은 최고 300 몇 킬로? 389킬로 나가는데 너무 뛰려는 의지가 강해요. 뭐 임기현 기수기 때문에, 임기현 기수라면은 뭐 거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거의 제 과예요. 스타트부터 붙드는데 꽉이에요. 꽉. 뒤로 가요, 말이. 뭐 거의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이런 기수 탓하지는 않습니다. 한 발 쏘는 거거든요. 어떤 뭐 선행이 됐든 취입이 됐든 뭐. 자, 아무튼 뭐 나머지 마필은 뭐 그렇게 이 경주가 뭐 다른 마필이 들어와서 터트리면 못 맞히는 경주죠. 예, 이 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200m. 이게 댐박이라고 그러죠. 우리 표현으로 이제 댐박 체형이라고 합니다. 댐박. 누구냐면 동촌애가입니다. 한 번씩 뜯어볼까요? 자, 머리 높지요. 체장 길지요. 뒷다리 좀 짧게 들어가죠. 하여튼간 생김새 보면은 매끈한 데라고는 하나 없어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뭘로 뛰어요? 힘이에요, 힘. 얘도 힘. 근데 또 마침 또 순발력까지 갖고 있어요. 모르죠. 뭐 더 센 마필 만나면 어떨는지 몰라도 아무튼 뭐 이경주까지는 좀 인정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곤솔입니다. 요거 지난번에 상대 약했어요. 지난번에 상대 약했고 라스트에서 뭐를 지죠? 성신 파트너. 성신 파트너가 세나요? 제가 조금 있으면 성신 파트너가 나오는데 성신 파트너도 안 보는데 뭐 곤솔까지. 근데 얘는 보든 안 보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라스트에서 직선에서 자꾸 얘는 고개를 내측으로 틀어요. 내측으로 고개를 튼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측으로 고개를 틀었어. 똑바로 뛰는 내측으로 고개를 틀었어. 그러면 기수는 왼쪽 고삐를 당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말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기수 심리가 그래요? 사람 심리가 바깥으로 나가면은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게 아니라 원래 바깥 고삐를 당겨야 정상입니다. 당기는 게 아니라 바깥 고삐에다가 명령을 줘야죠. 그래가지고 어깨를 반대로 틀어줘야 내측으로 들어가는 건데, 말이 사람이 이게 빠른 속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바깥으로 나가면 기수는 왼쪽 고삐를 당기게 돼 있어요. 그건 저도 잘 안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기본은 오른쪽 고삐를 당겨주는 게 정상이죠. 왜? 왼쪽 어깨를 내보내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개가 이렇게 틀어지면 이쪽 어깨가 앞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왼발을 쓰게 해가지고 외곽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근데 지금 오른발을 쓰고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 고삐를 당기면 더 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단점이 지금 계속 나가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임기현 기수가 까꾸로 한 바퀴 타요. 여태까지 이마필이 그렇게 좋게 했던 말이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는 거죠. 외곽으로 나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까꾸로 타지 않습니까?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단점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슈퍼스타트 있고 미스터 탱크. 미스터 탱크는 뭐 매번 그런 거고, 초원의 신비도 마찬가지고, 그죠? 경주는 곤솔이에요, 곤솔. 이 경주의 포인트는 곤솔을 빼면은 쉽게 공략이 되는 거고, 제끼리가 됐든 뭐가 됐든 삼복승식이 됐든 뭐가 됐든 쉽게 되는 거고, 못 빼면은 배팅의 메리트가 없는 거죠. 자, 3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5군이고 성신 파트너 나오죠. 제가 이 경주를 가장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결국에는 그래,
잠재력을 갖고 예상을 하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성신 파트너를 빼버렸습니다. 제 오두마번에 예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두 번 박현호 기수가 뛸 때 보면 불량주로에서 선행 갔어요. 불량주로 맞죠? 포화주로예요? 불량주로에서 선행. 그것도 곤설이에요. 곤설 이겼어요. 곤설이 뒤에 가서 딸 뻔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세영 기수의 선행이에요. 문세영 기수. 이게 겁이 나면 여러분들도 빼시면 안 돼요. 저야 오두마번 예상 한번 죽으면 그만이에요. 못 맞히면 그만인데 여러분들은 배팅이지 않습니까? 돈이잖아요. 저는 그냥 제 어떤 어떤 성적에 좌우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성신 파트너가 선행이다. 아, 유진아가 그래도 이건 못 빼. 예, 이건 뭐 문세영 기수한테 맡겨 있는 거니까. 근데 얘를 못 빼는 이유를 못 빼는 이유도 몇 가지 있어요. 빼지 말아야 되는,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승리사랑이 1번 게이트예요. 아시잖아요. 얘는 순발력 없는 거. 깡바닥에 있는데 외곽으로 돌아 나와야 되는데 순발력이 없어요. 지난번에 뭐 김혜성 기수 보니까 뭐 외곽으로 와서 붙어버리는데 붙어버리니까 라스트 없잖아요. 오늘 1번 게이트예요. 박태준 기수가 알고 있을까요? 알고 탈까요? 알고는 있겠죠. 알고 타느냐 안 타느냐. 참 그게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조급하기 때문에. 이게 안쪽 게이트, 외곽 게이트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죠? 그다음에 가이아 썬더. 이 문제는 이거죠. 이경주는 여러분들 마감 딱 돼가지고 만약에 막건 돌려줄 수도 있어요. 이 가이아 썬더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속보 한 바퀴를 깎으로 갔어요. 근데 안 와요. 한참 있다 와요. 한 30분 있다 와요. 근데 여러분들 한 바퀴 도는데 보통 속보로 한 바퀴 도는데 7분, 8분 걸려요. 그럼 올 시간이 되는데 한 30분은 조금 과장된 거고요. 그냥 다음 올 시간이 되는데 안 오는데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어디선가 지금 거부를 했다는 얘기죠. 주행 거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마필이 뭐예요? 지난번에 출장 불량입니다. 출장 불량. 역시 이제 고집이 성질이 좀 눈깔이 좀 허옇죠. 눈이 좀 하얗. 고래 완전히 그렇지는 않은데 좀 이 뭐죠? 흰자위가 좀 많이 보이는 마필. 이 흰자위 많이 보이는 마필들은 언젠가는 한번 앞벽을 부리게 돼 있다 그랬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림은 8, 9번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쌩쌩돌이 불꽃왕자 오늘 아침에 참 저는 웃기는 거예요. 조교사가 지금 오늘 아침에 그동안 페로비치 기수가 조교 잘 해놨어요. 오늘 아침에 또 조교사가 또 습보하더라고요. 그건 뭔 놈일까요? 궁금합니다. 아직 조교가 덜 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뭐 페로비치 기수가 뭐 할 만큼 다 했는데 마무리에 자기가 본인이 조교사가 직접 컨디션 점검을 하는 건가요?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델라고 킹입니다. 제가 아까 잠재력을 얘기했는데 이 성신 파트너와 이 델라고 킹인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당장은 선행이 낫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은 이 델라고 킹의 그 체형을 보면 자꾸 현혹이 돼요. 아주 잘생겼어요. 딱 하나 걸리는 게 롱다리라는 것 뿐인데 다리가 조금 긴데 등치가 크니까 그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얘가 델라고 부름의 혈통이면 사실은 잠재력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체형에다가 지금 좀 기대를 거는 거죠. 뭐 목숨까지는 걸 필요는 없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얘의 잠재력보다는 얘의 잠재력이 이 체형에서 더 좋지 않느냐. 그걸 좀 기대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도 가볍게 한번 놔주는 거 보니까는 역시 조금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이 쫙 깔려가는 맛이 없어요. 그런 맛은 좀 없는데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힘으로 뛰더라고요. 상대는 약했어요. 대한봉하고 뭐죠? 미스터 마운틴.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었었고 모닝스카이 머리 쳐드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모닝스카이가 지금 1200까지 뛰었어요. 얘는 혈통이 뭐예요? 호킹이에요. 나갈 때 한번 보세요. 머리 딱 쳐들고 가요. 시다스리라 그러죠. 시다스리.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목 고정대입니다. 목 고정대. 그러니까 여기다가 끈을 걸어서 이 머리에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고개를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내려주는 고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목 고정대를 해가지고 머리를 내려줘요. 얘 안 내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높은 말은
별짓을 다 해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말이 힘이 안 찬 거는 나중에 뭐 사양 관리로 인해서 힘을 차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얘는 뭘로 뛰어요? 근성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거리가 1300m. 이 높은 고개가, 높은 머리가 머리죠. 머리가 과연 이 1200에는 통했지만 1300에도 통할 수 있겠느냐? 이거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뛰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1300을 뛰면 지난번에 1200 뛰는데 왜 모르니? 1300 뛰는데 근데 직전에 상대는 약했어요. 느리고요. 느리고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취입이 통할 수 있습니다. 취입을 잘하니까 12초 때 끊어요. 근데 이게 흐름이 빠르면 얘가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12초 때 끊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결과를 갖고 한번 보자고요. 결과를 갖고 어떻게 되나. 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 뭐 1300까지는 통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이걸 한번 보시라고요. 흐름이 빨라가지고 얘가 라스트에서 얼만큼 취입을 하겠느냐. 빠른가 안 빠른가. 여러분들 그런 것도 또 공부해요. 참 흐름이 빠른, 이 경주가 빠르구나, 느리구나. 그 뭐죠? 경주를 보면서 느리다 빨리다를 빨리 판단하면은 내 말이 뒤에, 배팅한 말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입이 되는구나. 느리면 경주가 느려서 얘가 깡바닥에 있어. 경주가 앞에가 느리네? 얘 취입이 돼요. 뒤에 있다고 그거 막건 버리지 마세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꼭 붙들고 있으라고, 느리면. 근데 빠르면은 이 경주가 흐름이, 얘는 여기 돌고 있는데 얘는 여기가 흐름이 너무 빨라. 그럼 얘가 격차는 좁힐 수 있지만은 힘을 안 빼고 뒤에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따라 붙으면 라스트가 없겠지만 그대로 여기 그 격차를 유지하고 오면 취입은 되겠지만 입상하는 데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늦게 오면은.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죠? 파워 모닝스카이가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4경주였었고요.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5경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카메라가 배터리로 돌아가는 건데, 전원을 꽂았습니다. 전원을 꽂으면서 이 배터리를 한 이유가 약간 잡음이 들릴 겁니다. 좀 이렇게 지직하는 옛날 라디오 사이클 안 맞았을 때처럼. 자,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배터리가 두 개가 다 방전이 돼 가지고 전원 코드를 꽂아서 하는 겁니다. 이 전원 코드를 꽂으면 좀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좀 배터리를 충전을 좀 안 시킨 것 같아요. 혼 좀 나야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양해 말씀 드리면서 5경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JS1입니다. 2번 JS1인데 자, 8주 만에 출전하고 있죠. 8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제가 말이 이렇게 똑바로 뛰어야 되는데 이게 주로 가운데라면 얘는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좀 안으로 좀 지그시 들어가려고 해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요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제가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죠. 15조 15번 3번 정상 대호입니다. MRP는 좀 540km가 나가기 때문에 주폭이 크고 느려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냥 크고 느리기 때문에 쭉 뛰는데 상당히 유연해요. 유연성을 갖고 뜁니다. 이렇게 등치가 크더라도 걸음이 크고 느리면 힘을 어떻게 해요? 2배 이상 써야 돼요. 2배 이상 써야 되는데, 그 2배 이상을 안 쓰려면 어떻게 해요? 스타트부터 좀 안배를 해주고 뛰면 된다. 오늘 내측 게이트고요. 좀 순발력은 떨어집니다. 어떤 최단거리로 좀 뛰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많이 좋아진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직전 15-15죠. 15조 15번 제가 토요일자에서 이미 표현을 해드렸고요. 자, 근데 제가 이 경주 여기 포함을 안 시킨 거는 너무 말이 걸음이 느려요. 슬로우 킥킥 그 막 아주 크고 느립니다. 부드럽게는 가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좀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갈색 전령입니다. 갈색 전령. 자,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처음에 입상할 때 박경현 기수가 선행을 갔습니다.
근데 장거리를 통해서 말을 좀 그 습성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1400에서 또 박현우 기수가 따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마필의 기본 능력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추입을 해도 그만큼 뛰고 선입을 해도 그만큼 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마필의 어떤 장점을 끌어내려면 추입이 낮다라는 얘기죠. 왜? 자, 고개가 머리가 높습니다. 뒷다리 벌리고 뛰죠. 예, 뒷다리 쫙 벌리고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이마필 자체는 지금도 이제 조교사가 직접 훈련했는데 상당히 고개가 높아졌어요. 더 높아지고 그래서 앞 화면에 비치면 제가 속된 말로 여러분들 화면에 비치면 초반에 무리했다라는 얘기죠. 초반 무리를 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그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입으로 타야 되는데 김혜선 기수는 뭐 토요일자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서둘러 탄다는 얘기입니다. 황금사냥은 조교사가 그래서 제가 작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이 양재철 조교사도 아마 좀 그 서둘러 붙어라 뒷심은 있으니까 이런 작전을 구사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의 대안이 아까 그래서 이제 정상 대우가 나오는 거고요. 마이팀입니다. 문세영 기수인데 죄송합니다. 마이팀인데 사실 능력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세영 기수라고 해서 이마필을 다 끌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런 마필들이 문세영 기술이 돋보일 때가 언제냐면은 상대가 약했을 때 이런 마필들의 능력을 꾸준히 끌어내주기 때문에 개의 능력만 끌어주니까 남들이 못해줬을 때 오는 거지 실수를 했을 때 오는 거지 이마필의 능력은 여기서 사실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사이즈는 아래죠. 뭐 발리오스킨이야 뭐 여러분들 뭐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발리오스킨도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어떤 능력을 1400이나 1200에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번 경주 포인트는 정상 대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4권.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라도 좀 듣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좀 게시판에 좀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번에는 다른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만약에 불편하시면 제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시고요. 자, 2번 터치 플로잉입니다. 터치 플로잉. 기본 능력에서는 이게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얘가 제일 앞서 있어요. 근데 언제더라? 목요일인가? 어젠가요? 목요일 날인가? 맞아요. 예, 시타델하고 동반 스포라는 얘는 1군짜리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처지는 그 어떤 격차라 그럴까요? 거리가 자, 여기 4코너를 이렇게 스포를 시작하는데 이 4코너에 들었자마자 가운데 내주로 해서 했는데 시타델들은 역시 이제 기대면서 내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얘는 거의 뭐 한 30m에서 40m 이상을 뒤쳐져 와요. 뒤쳐져 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뭐 외적인 어떤 그 컨디션에 문제는 없어요. 가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실전에 가면 잘 뛰는 말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가장 센 마필이다. 그랜드 프리스입니다. 오늘도 신마랑 동반 스포를 하더라고요. 좀 모자랐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이죠. 조교가 좀 모자랐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늘도 스포를 하는데 뭐 역시 뭐 제어를 많이 했어요. 제어를 무척 많이 해가지고 누구죠? 정정희 기수인가요? 예, 정정희 기수가 상당히 많이 해요. 여기 갑자기 머릿속에서 딴 생각이 났어요. 정정희 기수가 요새 좀 아주 기술이 상당히 돋보이죠? 아주 자세가 갑자기 안정돼 있어요. 안정됐어요. 그 다음에 비욘드 리미트고 이건 뭐 기본 인정을 해야 되고 자 포인트는 역시 강성대국이죠. 뭐 지난 시간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전 시간에 딴 데서 말씀을 드렸나? 그 예시장 가서 보니까 역시 이제 얘 뒤를 벌려요. 뒤를 많이 벌리고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문세영 기수가 인기 1위였었나요? 인기 2위였었는데 못 왔어요. 그 다음에 또 김혜선 기수가 탔을 땐 제가 자신있게 좀 꺾어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상대가 애찌꼬찌해요. 뭐 좀 셉니다. 조금 근데 약간 상대적으로 좀 센 편인데
문세영 기수가 이제는 이마필의 단점을 알면 뭘 다른 그 작전을 들고 나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뭐겠어요? 선행이 짓죠. 문세영 기수의 어떤 아주 독보적인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이 따라갔을 때는 좀 덜 뛰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작전을 분명히 들고 나올 텐데 지금도 이번 주 내내 역시 이제 뒤는 벌리고 다녔어요. 뒤는 벌리고 달렸고 얘의 단점이 또 하나 있죠. 숏다리라는 거. 그러니까는 라스트에서 어떤 결정타가 없습니다. 계속 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금강제국은 역시 그런 맥락입니다. 무슨 맥락이요? 지난번에 스마트 캡틴이나 조금 아까 오늘 말씀드렸네요. 그 별두. 그 별두 1400 뛰서 안 되고 1200에서 입상하고 1300을 딱 선택했다. 마찬가지죠. 이 그 금강제국도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지만 1000m에서 취입이 되던 마필인데 지금 1200에 출전했어요. 그러면 웬만한 이마필이 한 470km, 80km 나가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다면 이게 인정이 되죠. 근데 얘는 주폭 자체가 작지 않습니까? 근데 거리가 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앞에 가니까는 라스트에서 조금 탄력이 죽었고 그 전 경주에 2차 올 때는 2차기죠? 예. 2차 올 때가 맞네요. 이 터프러너에서 2차 올 때는 뒤에서 왔습니다. 뒤에서 왔고 그 주폭에 어떤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특히 앞선에서 무리를 하면은 지난번 라스트에서 조금 거의 앞에 선입권에 바짝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마필이 왜 그러냐면 자 지난번까지는 좌우 발을 잘 번갈아 가면서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 주 내내는 한 발만 써요. 그러니까 어딘가 불편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거기다 주폭이 작고 불편하고 이런 불리한 점을 예시안 가든지 확인을 하고 또 불리한 점을 좀 미리 계산을 해서 놓고 배팅에 좀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터치 플라잉, 그랜드 프린스, 비욘 트리미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자기 컨디션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6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700m, 혼합 3군.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모른다라기보다는, 예전에도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겨울이 되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이 둔해져요.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이렇게 활발한 경쾌한 맛이 좀 없어요. 근데 이 미소왕자가 지난 어제인가요? 어제 어제 뭐랑 같이 뛸 때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하이군인데 그리고 어디다 다른 일 하냐고 좀 뭔가 부족하니까 나중에 문세영 기수가 다시 구보를 한 번 더 와요. 그것도 웬만하면 문세영 기수가 목요일날 거의 조교를 끝내는데 오늘도 또 끌고 나왔더라고요. 금요일도 또 끌고 나와서 몸을 저기 했는데 이번 주 내내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물론 아닌 성질이 칼칼한 말은 아닌 게 있는데 이렇게 느긋한 마필들은 특히 더 좀 이렇게 둔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이 어떤 계절 때문에 그렇게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조금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한번 놓아봤습니다. 놓아봤는데 이경주는 주인공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1조 9번입니다. 아까 그 토요일째에서 말씀드렸던 0109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조 9번이죠. 한 번만 더 갈게요. 이 장산태양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거 막 버려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버리기 너무 아까운 체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앞말이라는 것 뿐인데 지금 4살짜리고 아직 힘이 완벽하게 찼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점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그 단점을 지금 못 찾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말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수가 실수하지 않고 있거든요. 기수가 실수해서 탄 게 없어요. 근데 라스트에서 꼭 오면 한 발 부족하고
송재철 기수가 탔을 때 라스트에서 외곽 사행을 하고 뭔가 지금 힘이 안 찼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 다카하시 기수가 어떤 조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경우인데 제가 자꾸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제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마날이라 그러죠. 말이 가는 대로 편안하게, 이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편안하게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라는 게 뭐냐면 이 송재철 기수는 말을 뛰게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려갖고 때려서 보내요. 그러니까 재갈을 물려서 고삐가 탱탱하죠. 근데 이 다카하시 기수는 그냥 재갈만 딱 걸어놓고 고삐를 아주 길게 놔줘요. 길게. 요거는 뭐냐면 우리 실전에 보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누가 그러던데 조교 때는 팔을 길게 쓰고 실전에서는 고삐를 길게 쓴다. 이게 원래 우리 이제 거의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다카하시 기수는 훈련에서 이마피를 아주 편안하게 실전처럼 편안하게 해줬어요. 근데 송재철 기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안 뛰었으면 실전에서 어떤 결과가 안 좋았으면은 바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바꿨더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카하시 기수는 바꿔갖고 지금 패턴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거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 바꿨기 때문에 이마필의 어떤 패턴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좀 성과를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거기다 1번 게이트고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죠. 거의 뒤에서 오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한번 여러분들 다카하시 기수가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주 고삐를 길게 늘어뜨리고 탈 겁니다. 가는 대로 가서 라스트에서 이제 탁 재갈 물려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뭐 말씀 많이 밀소왕자는 있고 블랙하이죠. 또 하나 있죠. 죽죽다함양입니다. 요거는 좀 어디든 끼워놓고 공략을 하십시오. 말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직 후들려요. 뭐냐면 착지할 때 좀 흔들리는데 지금 조교를 좀 강도가 상당히 강해졌죠. 강도가 강해졌는데 오늘 내일 푹 쉬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단독 선행이지 않습니까? 미소왕자가 있지만 얘가 더 빨라요. 미소왕자는 제가 봤을 때는 문세영 기수가 여기서 첫 거리 도전인데 죽기 살기로 선행 갈 일은 전혀 없는 기수고요. 그래서 죽죽다명이 선행을 가면 지금 그런 어떤 훈련 효과, 라스트에서 무너지더라도 다른 막건 좀 한 3, 4위권까지는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뭐 여기 바람이 분다 있고 블랙하이도 있지만 기본은 장산 태형이라는 겁니다. 자, 7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세계일보배 특별경주. 올 세맞이 기념경주 빼고 특별경주죠. 아직 대상경주는 아니고요. 여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십시오. 레이팅에서 보면은 2군 말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야오스카이 캣이죠. 야오스카이 캣입니다. 근데 물론 다른 마필들도 어떤 다른 마필들도 2군 말 많이 있죠. 지금 여기 Always Winner, 그 다음에 로열스타, 라이언스타, 포트레이 다 2군 말들인데 야오스카이 캣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야오스카이 캣이 지금 가장 잠재력 면에서는 월등해요. 물론 이제 자세가 높기 때문에 좀 장거리는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 단거리에서는 다른 마필들은 어떤 강자 상대가 없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선행을 갈 수 있죠. 뭐 선행을 안 가도 되지만 선취입이 자유롭다라는 얘기죠. 거리가 짧고요. 그래서 뭐죠? 2군, 그러니까 하위군 말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말이 이 야오스카이 캣이고, 지난번에 밴드에서 부산 영마 분이신가? 부산 분이신가? 매직 댄서를 말씀하세요. 요건 조금 제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시간이 좀 제가 지금 이 배터리가 떨어져서 지금 1시간을 충전을 시켜가지고 충전이 안 돼가지고 결국엔 전원 코드를 꽂는 건데, 자, 이 매직 댄서의 그 어느 분이 그러셨더라? 매직 댄서 때문에 그날 좀 매직 댄서 뛰는 걸 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체형입니다. 제가 누차 그렇게 체형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매직 댄서를 좀 뛰는 것도 볼 겸 뭐 배팅도 할 겸 그런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1800이었었죠. 1800m 썼고. 근데 이마필이 그 전에 한번 서울에 온 적이 있었죠. 무슨 대상 경주 때문에. 근데 이마필에 대해서 어떤 부산 경마를 하는 서울에서 조교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뛴대요. 그래서 제가 조교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죠, 이거. 저런 말을 갖고 잘 뛴다 그럴 수 있냐. 저 말은 내가 봤을 때는 장거리는 안 되는 말이다. 장거리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목은 두껍죠. 짧습니다. 동체는 짧죠. 이런 것도 보면은 아까 뭐가 뭐 덴박 체형이라서 얘도 거의 덴박 체형이에요. 그러니까 힘. 이 덴박이라는 거는 거의 힘으로 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1200이니까 저희 예상했죠. 1200m지 않습니까? 힘으로. 거기다가 외곽 게이트겠죠. 유리함이 있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힘으로 뛰기 때문에 스타트부터 막 끌고 뛸 겁니다. 막 끌고 뛰는데 안쪽에가 너무 빨라요. 과연 이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수가 갖고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그래도 이제 1200이기 때문에 조금 힘을 써도 여태까지 뛰어온 그 거리 어떤 그런 것들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좀 무시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선봉입니다. 지난번에 그 뭐죠? 이제 파랑주의보에게 질 때를 한번 보자고요. 자, 4코너까지 선 입에서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9번 게이트에서는 6번 게이트에서 제가 이제 잠깐 까먹었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여기서 선입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쪽에 딱 박혀 있는데, 하여튼간 문정균 기수는 뭐 제가 처음에 예상가 시작할 때부터 정말 그 좋아했던 기수예요. 나중에 조금 변색이 되더라고요. 딱 안으로 들어가, 아주 습관처럼 들어가지 않습니까? 딱 붙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문정균 기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정말 최적의 전개를 했어요. 최적. 뭐 걸릴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간쯤, 라스트 중간쯤에 머리 정도를 앞서서 나와요. 파랑주의보를 이깁니다. 이기는데 라스트에 다시 목 차이로 지죠. 머리? 예, 목 차이로 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른 생각했을 때 파랑주의보가 잘 뛰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파랑주의보가 잘 뛰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선봉 같은 경우는 이제 3살 돼서 4살로 올라왔죠. 3살에서 4살로 올라왔는데 얘가 더 잘 뛰어야죠. 파랑주의보는 지금 나이가 이제 6살을 해서 내려가 7살로 넘어가는 그런 사이면 하향세인데 얘는 힘이 차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얘는 뭐 얘도 보면은 좀 땅따란 체형이죠. 땅따라하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뭐 동체도 좀 보면은 등치에 비해서 좀 짧고 다리도 좀 짧고 목도 좀 늘씬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완전히 좀 힘으로 뛰는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라스트에서 뒤 차는 게 짧았어요. 그래서 라스트에서 더 차고 나와야 되는데 차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오늘 만약에 경주가 빠르다. 물론 이제 그 이순철 기수에다 57km이기 때문에 정말 빨라졌을 때는 어떻게 작전을 구사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은 뭐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파워시티입니다. 57km의 부담 중량. 얘의 지금 컨디션을 보면은 아니에요. 얘가 원래 그냥 막 물고 뛰려고 하는 말인데 전혀 그러질 않아요.
전혀 물고 뛰는 기색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라온 모리스가 지금 출전 취소가 출전이 안 됐죠. 얘랑 같이 월요일날 동반 습보를 했어요. 얘를 못 이겨요. 얘 뭐 발도 높고 뭐 좀 그런 말인데 순간 스피드는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닌데 못 이겨요. 약간 조금 뻣뻣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1번 게이트 쉽게 좀 빼기도 그렇죠. 지난번에 그 박태준 기수 타는 거 보니까 아주 따라가는 작전을 구사를 했어요. 이런 것처럼만 타주면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57km도 뭐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검탄이요? 검탄은 뭐 지난번에 뛰는 걸 봐가지고는 3차 왔는데 3차 왔죠? 3차 왔는데 예, 3차 왔는데 파랑주의보하고 선봉하고 1과 거의 2마신 차이 났어요. 2마신 차이면 이거 큰 차이입니다. 근데 선봉한테 2마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선봉이 아까 제가 그래서 이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봉한테 일단 2마신을 줬기 때문에 다른 지금 야오 스카이캣이나 매직 댄서가 얼마나 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걔네들한테 딸릴 거라는 얘기죠. 일단 강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쟤도 보면은 앞선에서 갈 때 좀 뻣뻣하게 그거 안으로 기대려고 하죠. 다시 조교로 갈게요. 내주에 가면 여기쯤 오면 한 200m 남겨놓고 왼쪽 발을 탁 바꾸고 안으로 기대요. 그거 제어하느냐고 현종이죠. 예, 현종이가 왼쪽 채찍을 많이 썼어요. 근데 아주 습관처럼 바꿔요. 실전도 한번 보세요. 딱 바꿔요. 왼쪽 자리 때리니까 또 오른발로 바꿔요. 그게 이현종 기수의 어떤 아주 어린 기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타더라고요. 잘 탑니다. 아무튼 5번이 그렇고 12번이 좀 이번엔 유리해 보이고 1번이 있고 그 다음에가 잠재력 있는 6번. 이 정도로 좀 압축할 수가 있는데 조금은 애매한 그런 경기입니다. 자, 이상 8경주였었고요.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800m 2등급. 제가 이번에 그 럭키라이트죠. 7번 럭키라이트. 이 말이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의 순간에 그래요. 이마필이 보면은 내주로 해서 매번 조교를 했었어요. 그 요만치 끝에 요만큼 한 100m 남기고 딱 왼발로 바꾸고 안으로 기대요. 이랬던 마필입니다. 왜요? 뒤가 나쁘기 때문에. 저기 힘의다님 기억하세요? 이게 대왕하고 뭐죠? 들어올 때 인기 1위였었어요. 대왕하고 최선이 그건 뭐죠? 이게 고배당 할 때 이게 인기 1위였었는데 제가 이 말이 그 당시에 이렇게 뒤가 나빠서 안 된다 그랬던 마필입니다. 이게 다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류입니다. 뭐 장산대호 그 뭐죠? 이번에 세영이 타는 거 조금 아까 문세영 기수가 타는 거 또 이걸 뭐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는데 예. 아무튼 7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토요일 날 나오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큰 덩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좋아졌다. 장거리에서는 좀 검증이 필요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저의 어떤 단점이요. 자, 얘를 지금 저도 어제 예상을 하다가 질병을 봤어요. 질병을 보니까는 자완술부 좌상이에요. 뼈다라는 얘기죠, 어딘가. 그러니까 얘는 그게 아프니까 왼쪽 다리가 아프기니까는 오른발을 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발을 많이 바꾸면 꼭 저는 질병을 찾아봅니다. 일단. 근데 문세영 기수가 목요일 날 처음으로 외주로 해서 이렇게 탁 나와서 뛰는데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아침까지 딱 보고 좋아졌구나. 선행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리가 1700이고 이 질병이 있어요. 근데다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1700이 1800이고요. 1800m고 느리고 이게 검증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슈퍼탱크인데 슈퍼탱크는 지난번에 잘 써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써먹었고
그 기본은 있어요. 기본은 있는데 지난번엔 그래도 요만큼 좋아진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거고, 이번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도 얘네 그러면서도 뛰는 마필이에요. 그냥 제가 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확 자를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경주는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안 돼요. 디플로매틱 미션 안으로 길에서 다시 재검 치르고 나오는 마필이죠. 10번 10번 내측 사행 때문에. 왜 내측 사행을 해요? 이 고개 높은 마필들은요, 힘을 라스트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대요. 힘이 떨어지면 얼로 내 외측으로 기댈 수밖에 없어요. 이 고개 높은 마필들, 고개 나쁘고 어디 아프고 이런 마필들, 제가 그랬잖아요. 왜 기대는지 아셔야죠. 왜? 그러면 그 고개 높은 게 조교 때 보는 거죠. 얼마나 더 높아졌느냐, 내려왔느냐, 아니면 내려오진 않더라도 어떤 파워가 생겼느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파워가 생겼느냐를 찾는 건데, 조금 그래요. 이번에도 좀 그렇게 그러니까 기대니까 외곽주로에다 대놓고 하지 않을까. 이 12조가 대부분 보면은 내측주로에다 하는 편인데, 이 마필은 또 외주로로 나왔어요. 골드 마운틴 있고 마이웰리엄, 스페이스건, 그러니까 제가 이경주를 공략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 가방에서 안 갖고 왔네. 제가 기억합니다. 수성비알 이거한테 지고 2차고 왔어요. 그 다음에 뷰티어스 니스 알죠? 이 뷰티어스 니스 이 마필 이기고 머리 쳤어요. 이게 장거리야. 1700인가 그렇고요. 이게 1800 그런데 그러니까 거리가 하여튼 코나 4개예요. 그게 문제는. 자, 이 수성비알인데, 수성비알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마필 이게 시에로 골드 말고 뭐죠? 그 혈통입니다. 제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추천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경주마 생명이 빵꾸 나가지고 나간 말인데, 이 마필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 마필한테 졌고요. 이 뷰티어스 니스 이겼어요. 누가? 스페이스건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네들한테 이기고 졌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세지 않은 마필들에게 이기고 졌다라는 거고, 왜 그랬느냐죠. 왜 그러느냐. 자, 얘도 보면은 목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필도 좀 몇 개를 다 들춰봤어요. 라스트에서 결정력이 없습니다. 결정력 없어요. 왜 결정력이 없어요? 목이 짧기 때문에 신장력이 없습니다. 한번 뛰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1700, 1800 뛰는 거 보면 지난번에 성곤이가 탔나요? 누가 탔죠? 기원이요? 기원이가 탔을 때. 얘도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200, 1400에서 어울리죠. 1400도 좀 짧잖아요. 1200에서는 어울리지만 목이 짧습니다. 거기다가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었어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경주가 공략이 좀 안 되는 그런, 물론 두 마리는 들어옵니다. 근데 그 두 마리를 여러분들 골라내기 이전에, 물론 이렇게 요이 땅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요마필 얘 요만큼 앞서 있어. 얘는 요만큼 질 거야. 얘는 요만큼 더 앞서 있어. 그러면 능력을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면은 언제 기복을 보일지 모른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 마이윌리엄도 골망염인가 뭐가 나왔죠? 예, 이 마필도 2주 만에 나오는데 지금 막 발을 푹푹 꺾어 찍어요. 예. 양전 구절부. 지난번에 나올 때 봐서 예시장 가서 보니까 구절이 이만큼씩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주폭이 짧아지잖아요. 이번 주도 짧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경주는 좀 공략을 좀 쉬어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 좀 마치겠고요.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400m고, 제가 요게 위험하죠. 여기다 있고, 저 7경주인데 10경주를 골라낸 이유가 뭐냐면, 자, 2번 써nhập도 뭐 늑발할지 뭐 할지 이거 모르잖아요. 일단 발주가 돼야죠. 발주 되면 여기서 머리죠. 이게 복불복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번에 발주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네,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유지경선 3번이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그 아까 말한 스페이스건 이런 형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뭐죠? 세영이 타는 말, 그런 말하고는 좀 다른 거죠. 댐박청이에요. 그러니까 길고 느린 말이 아니라 정상되어 그런 게 아니라, 얘는 그러니까 덩치는 크지만 목이 두꺼워요.
목이 두껍기 때문에 두꺼운 데다가 얘는 또 점두까지도 안 해요. 점두 운동을 안 해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여기서 되죠. 여기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얘가 제일 센데 힘으로만 해도 얘가 이기죠. 근데 지금 아르고 챔프 16주죠? 16주 만에 나오고 있죠. 아라비아 왕자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는 말인데 문세영 기수가 타가지고 저도 사실은 5두 예상합니다. 문세영 기수가 겁이 나니까. 왜? 만약에 어떤 뚜렷한 말 제가 그런 말씀을 뚜렷한 말 두마피리가 있으면 그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 안 되는 능력 탁 잘라버리면 돼. 걔가 구목해라면 안 되지. 문세영 기수가 가져가는 배당이 꼴등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들이 뭐 썬업 그렇죠. 유지경선 그렇죠. 아르고 챔프 16조 만에 나오죠. 자, 개선행진구 57km 달고 1400m예요. 지난번에 1200이 졌었잖아요. 거기다 에이스 스피닝하고 마지막에 맞짱 까가서 졌어요. 안으로 기대요. 기대는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경주는 여러분들 복승식보다는 다른 막건을 좀 활용을 해보죠. 10번, 식경주 10번 로열 스텝입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7살짜리예요. 7살. 이게 뛰면 얼마나 뛰겠냐고요. 이 컨디션은 제가 아까 여기 안 올렸나요? 여기에 있어서 안 올렸는 모양입니다. 컨디션은 아주 절정이에요. 얘도 보면은 뭐가 안 돼요? 어깨가 뻣뻣해서 발을 일자로 써요. 독일 병정처럼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아라비아 왕자도 그렇고 유지경성도 그렇고 썬업도 그렇고 뭐 아르고 챔프 공백기 개선행진국 천재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컨디션만 갖고 논한다면 얘가 지금 강자들하고 뛰어온 그런 경험만 조금 살린다면 외곽에 있고 조건이 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번 오늘도 보니까 말은 좋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어깨가 좀 잘 안 나가는 그런 발성을 갖고 몸이 좀 빳빳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그거 좀 물어보던데 제가 이제 단평에다 좀 조교 단평에다 그렇게 썼더니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좀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고. 자, 아무튼 이 로열 스텝이 어디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1마리죠? 11마리니까 한 5, 6번째 외곽에 있어야 돼요. 이게 내측으로 들어가면 그냥 빨리 주차장 막히기 전에 나오세요. 내측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5, 6번째 외곽, 좀 손해를 보더라도 외곽으로 돌아야 돼요. 이런 마필들은 몸이 뻣뻣한 마필들은 모래를 맞는 것보다 외곽 쪽에 조금 붙어 있는 것 같은 게 나은데 뭐 5, 6번째는 갈 수 있나요? 못 가나요? 스팀캠프, 서너 빼고 그 다음에 세명장 빼고 유지경성 4마리 빼면 한 7번째 가겠네요. 7번째는 조금 부족한데 한 5번째 좀 안에 있어야 나한테도 좀 한 발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로열 스텝의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7살짜리니까 여러분들 너무 저거 맹신하지 마시고요. 이런 마필들은 하얀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좀 내리막길인데 오늘은 상대를 보고 공략을 하는 거지 얘의 능력을 보고 공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경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마지막 주 1월 5주차죠. 1월 30일과 31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번 주만큼은 배팅을 좀 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머니에 좀 돈 좀 남겨뒀다가 정 못 참겠으면 나오시는데 배팅을 좀 줄이시고 그 돈을 갖고 설을 좀 풍족하게 세셨으면 좀 와서 맞춰가지고 크게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경마가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상 유진아였고요. 설 지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